코로나19 때문에 mRNA를 이용한 백신이 나와 mRNA란 말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mRNA가 뭔지 어렴풋한 느낌만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mRNA의 그 정체가 궁금할 것 같네요. 일단 mRNA를 이용한 백신이라고 하는 게 백신 만드는데 처음 사용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RNA가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판단을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포에는 핵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죠. 이런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mRNA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훨씬 편리하거든요. 앞으로 2회에 걸쳐 mRNA 백신과 관련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판단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봅니다. 핵산은 DNA와 RNA 이렇게 구분합니다. DNA 안에 들어있는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염기 중 A는 T와 G는 C와 짝을 지는 두 줄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RNA는 염기 구조에서 아데닌, 구아닌, 티민 대신에 유라실 여기 있고요. 사이토신 이렇게 있거든요. DNA와 다르게 이것은 한 줄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RNA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DNA와 RNA의 염기 특징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요거는 좀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DNA는 A, G, T, C 이렇게 돼 있고 이중 나선 구조 요거고요. RNA는 A, G, U, C 이렇게 돼 있는데 T 대신 티민, T가 이제 티민이라고 그랬죠. 그 대신 U는 유라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 줄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요게 DNA와 RNA를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요게 RNA고 오른쪽이 DNA입니다. RNA에는 여기 사이토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구아닌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데닌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라실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RNA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DNA를 볼 것 같으면은 DNA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봐둬야 할 내용이, 자 여기서 보면은 사이토신은 똑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아데닌이 노란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티민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두 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무렇게나 두 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 요게 티민이죠. 그럼 반드시 여기에는 노란색 A가 이렇게 짝을 지어 있다. 염기가 이렇게 짝을 지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녹색 구아닌이죠. 그러면 이거의 짝은 반드시 사이토신 이렇게 짝지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티민과 아데닌,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점 요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포에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유전 정보라는 것은 단백질을 합성해서 이 단백질을 여기서 효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을 합성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런 것을 염기 배열 순서로 핵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전 정보라는 것은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암호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암호는 염기 배열 순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합성 과정을 알아볼까요? 사람의 경우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있습니다. 자, 여기 DNA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NA 정보에 따라서 그것을 복사하는 mRNA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그림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DNA가 이렇게 두 줄로 짝져 있다 하는 경우, 가령 A는 T와 T는 A와 이렇게 짝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짝져 있다고 할 때 G는 C와 C는 G와 이렇게 짝져 있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DNA 정보를 ATAAGC 요거를 읽는다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요 DNA ATAAGC 요거를 읽는 RNA는 mRNA라고 하는데, A는 짝짓는 게 T 대신 U라고 했으니까 U가 이렇게 짝짓는 겁니다. T는 DNA의 T는 RNA의 A가, 그리고 A에 대응하는 것은 T인데 T 대신에 RNA니까 U, 이렇게 여기도 U. 그 다음에 G에 대응하는 것은 C로 읽어내고 C에 대응하는 것은 G로 읽어내고, 이렇게 핵 안에 들어있는 DNA 정보를 mRNA가 이렇게 읽어내서 합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mRNA는 이것을 갖고 핵막 바깥 세포질로 나갑니다. 세포질에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tRNA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tRNA의 T는 트랜스퍼, 그래서 요게 아미노산을 실어 날라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tRNA에 결합되어 있는데, tRNA는 염기 3개가 결합된 것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mRNA가 이렇게 UCG 이렇게 DNA에서 읽어왔다고 하면, tRNA라고 하는 녀석이 U에 대응하는 게 A죠. 그 다음에 C에 대응하는 게 G고, 그 다음에 G에 대응하는 게 C니까 AGC 이렇게 되어 있는 tRNA라고 하는 녀석이 오거든요. 그런데 AGC 이렇게 대응하는 염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어떤 아미노산을 요 위치에 갖고 있냐면 바로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mRNA의 암호가 UAUUCG이면 이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을 가지는 tRNA는 AUAAGC 이렇게 되고, 이것은 ILE 즉 아이솔루신 요거하고 SER 세린 이것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어서 이런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고등학교 생물 수업 같은 느낌이 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생체 내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 단백질을 만듭니다. 아미노산은 영어로 알파벳 3개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GLU 그러면 글루타메이트, 아르지닌 뭐 이런 거죠. 아미노산은 산성을 나타내는 COOH 그리고 염기성을 나타내는 NH2 요 작용기가 모두 들어있어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결합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COOH 요 부분하고요, NH2 요거는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요 부분이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COOH 요 부분에서 OH 요 부분과 NH2에서 H 요 부분이 물을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가요. 이렇게 물을 형성하면서 빠져나가서 CONH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요것을 갖다가 펩타이드 결합 그렇게 부릅니다. 그림에서 붉은 네모와 같은 부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림은 두 아미노산이 붉은 네모와 같은 펩타이드 결합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 형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백질은 많은 아미노산을 이용해 이런 결합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이렇게 생긴 단백질 구조는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순서, 그리고 나선형, 병풍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황화 다리 구조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결정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백질 분자 몇 개가 모여서 한 가지 기능,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같은 그런 기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열려면 자물쇠 구멍에 맞는 열쇠가 필요하듯이 생체 반응에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물쇠 열쇠 모델처럼 효소와 기질의 모양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기질입니다. 두 개의 기질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효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 P 요거는 생성물을 뜻합니다.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효소 단백질은 모양을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데 효소의 모양이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 온도와 pH가 있다 하는 것이죠. 병원체는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세균, 진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코로나19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니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생명의 기본은 자발적인 생식과 유전인데 바이러스는 생명체에 침투해야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뚫고 들어가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DNA 바이러스, 또 하나는 RNA 바이러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림처럼 생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자신의 바이러스 RNA를 내놓고 대량 복제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요것이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에 여기 꾸불텅꾸불텅 이런 것들 있죠? 요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RNA 핵산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이 안에 이 RNA 어딘가에 갖고 있다는 얘기죠. RNA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바이러스의 RNA를 내놓고 그것을 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에 관심이 많죠? 1월 18일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의 mRNA 백신을 맞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33명 나왔다고 합니다. 백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은 아직 나왔다고 하지 않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백신을 맞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mRNA 백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어려움도 곧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